현대인들이 겪는 흔한 증상인 허리 통증.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자주 발생하면 척추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애기 놀 때 통증하고 거의 비슷해요. 찌르는 듯한 통증. 다리하고 허리가 뒤틀리면서 갑자기 이제 통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잠을 깰 정도로.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척추는 신경의 통로 역할을 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통증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은 척추 질환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힘들어도 수술에 대한 부담으로 증상을 방치하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척추 질환은 빨리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수술 없이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종철 원장과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은 이제 대표적으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제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약한 추간판이 이제 변성이 오고요. 찢어지거나 이제 튀어나오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중년과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디스크 외에 주변 뼈도 이제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요. 뼈가 내려앉거나 또는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 주변 뼈들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불필요하게 자라나던 뼈들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이제 2차적으로 염증, 유착이라는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신경통으로 또는 신경의 마비로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신경 통로를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퇴행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약해진 척추뼈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가벼운 사고로도 디스크나 인대가 찢어지거나 파열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한 사고로는 척추뼈가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노년이 되셔서 골다공증이 진행하게 되면 가벼운 충격에도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 일단 허리 통증을 겪게 됩니다. 허리 통증은 이제 전 세계 인구로 볼 때 거의 감기같이 높은 유병률로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고요. 대개 이제 허리 통증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신경통까지 악화되는 이제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이나 수술과 같은 이제 통증을 중재할 수 있는 치료들이 같이 겸해지게 됩니다. 엑스레이만 찍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버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신경이 눌렸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는 명백하게 척추 통로에서 어느 신경이 눌리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위치를 알게 된다면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자체 또는 불필요하게 자라난 뼈를 제거해 줘야 될 때, 또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해 줘야 될 때는 수술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은 오후가 돼도 나아지지 않은 화요일 오후. 여전히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박현석 씨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지 유난히 편해 보이는데요. 얼마 전 시술을 받고 허리 통증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술 전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잠을 푹 잘 수 있어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직업상 이제 운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는데 작년에 한 3개월 정도를 대구, 부산을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운전을 계속 하다가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가 뚝 하면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굉장히 이제 엉덩이 쪽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이제 편하게 이제 뭐 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다가 좀 불편하면 뒤척이잖아요. 뒤척일 때 이제 다리하고 허리가 뒤틀리면서
갑자기 이제 통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뭐 수술 방식을 여쭤보니까 이제 추간판 이제 돌출된 이제 추간판을 제거하는 식의 수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거를 하고 나면 재생이 안 될 거다. 그럼 제거해서 재생이 안 되면 계속적인 제거 수술이 반복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가면서 점점 생활하는 게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이제 보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냐. 수술보다 조금 제한해 주실 방법을 알려주시라 하니까 이제 시술 쪽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 시술 받고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통증 정도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하루에 어느 정도 활동을 했냐, 무리를 했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그 다음 날 통증 정도가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운전을 하시더라도 뭐 1시간, 2시간 중간중간에 먼저 멈추셔가지고 좀 스트레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 있는 자세가 그래도 앉아 있는 자세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동하실 시간이 되시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걷기 운동을 하잖아요. 평소 걷는 것보다 좀 속도 올려서 걷는 게 낫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가장 편하신 걸음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편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그래서 걸으면 걸을수록 편해지시는 분들은 걷기 범위를 조금씩 편안한 범위 안에서 늘리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는 계속 지금 받아야 되는 게 나을까요?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허리를 풀어주는 견인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를 시간 되시는 대로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은 2년 전부터 가끔씩 허리 통증이 있어 왔고요. 최근에는 왼쪽 허벅지, 오금까지 이제 쑤시고 터질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운전할 때 좀 특히 불편해 하셨고요. 2년 전에는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예전 치료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MRI를 찍어보고 추가로 더 디스크가 악화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좌측이 2년 전에 찍으신 MRI고요. 우측이 이번에 새로 찍으신 MRI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노란색 공간이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2년 전에는 신경의 압박을 받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찍은 검사에서는 터져나온 디스크가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서 전과 다른 통증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 디스크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또 수술 또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경 성형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디스크가 터진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이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고요. 우리가 이제 카테터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해서 바로 그 코앞에 가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척추에 생기는 병 이후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2차적으로 발생하는 염증, 유착 이런 척추 신경 통로의 문제로 더 많은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과 유착을 해소해 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또 심각한 마비 증상이 없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 갖고 뒷걸음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여기 앞쪽 여기 쳐다보시면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한 현석 씨. 오늘은 운동 치료를 받는데요. 고양이 낙타 동작은 운동 범위를 향상시키고 강직을 감소시켜 척추를 유연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등 근육을 이완해 통증이나 불편한 부분을 완화해 줍니다. 디스크가 남아있는 분들은 각 척추 마디의 압력을 줄여줄 수 있도록 견인 치료와 같은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노년이 되어 협착증, 전방 전이증 등 뼈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근력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 시술을 좀 하고 나서는 이제 통증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일단 2차적으로. 통증 범위가 줄어드니까 일단은 일상생활 자체가 좀 편해진 것 같고요.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든다고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물론 뭐 핑계는 이제 일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운동 안 하고 게을러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좀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게 완치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술을 앞둔 이호순 씨는 허리 통증으로 어제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3주 전 심해진 허리 통증으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고 통증은 더 심해져 다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힘든 시간이 오늘 시술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통증이 지금 5월 27일부터 제가 이 병원에 왔으니까 하여튼 그때부터 아팠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3년 전에도 시술한 적이 있어서 그래가 이제 그냥 도수 치료 먼저 조금 해보겠다고 했어요. 도수 치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는 안 아픈데 이제 다리가 막 통증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다리로. 그래가 지금 발등까지 얼얼하거든요. 밤에도 잠을 좀 못 자고 이런 지가 지금 한 4, 5일 됐어요. 제가 장사를 해서 항상 무리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무거운 거 들 때도 복대를 안 하고 안 아프니까 네, 우리 일이 힘든 거예요. 좀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는 직업이라서 그랬는데 이제 무거운 걸 계속 드니까 안 좋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는 좀 어떠셨어요? 많이 아팠어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많이 아프셨어요? 예.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셨죠? 지금 이쪽 다리로 이렇게 발등까지 지금 땡기고 아프고 찌르던 듯이. 다리까지도 계속 아프시고 누워 있는 거랑 앉아 있는 거랑 서 있는 자세 중에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그래도 누워 있는 게 누워 있으면서 이래 해도 안 편하고 저래도 안 편하고 자세 바꿀 때 특히 더 아프고. 3년 전에는 왼쪽 다리가 아프셨죠? 예. 왼쪽이 아팠어요. 지금 오른쪽이 아파. 지금은 또 반대로 바뀌어서 오른쪽이 아프시고 그래요. 근데 3년 전에도 하여튼 치료 잘 받으셨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 좀 수술해야 될 정도로 조금 더 안 좋아지긴 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잘 치료해 보겠습니다. 네. 잘 이렇게 보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잘해 보겠습니다. 네. 네. 환자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셨는데 허리 통증은 약을 드시면서 좋아졌지만 다리 통증은 자꾸 심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왼쪽 다리가 아팠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셔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가게 일 하시는데도 큰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다시 찍어봤고 MRI를 찍어보니까 요추 4번, 5번 또 요추 5번, 천추 1번 두 마디 사이에 예전보다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다시 한번 비수술적 치료인 신경성형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술 전 혈압을 재며 마지막 점검을 받는 효순 씨. 이 시술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다리 통증으로 여전히 힘든 모습입니다. 곧 시술이 시작될 텐데요. 통증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신경성형술로 치료를 할 거고요. 신경성형술은 약 4-50cm 되는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꼬리뼈를 통해 척추관 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아진 부위에 들어가서 그 좁아진 신경 주위에 발생하는 염증과 유착 조직을 깨끗이 이제 씻어내는 게 오늘 시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 방법인 신경성형술은 주사 바늘이 달린 특수한 카테터를 삽입하는 치료법으로 삽입한 바늘로 해당 부위의 유착을 풀어주고 유착 방지제와 항염증제를 주입합니다. 이를 통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종, 신경 주위의 유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 치료에 부담이 적고 최소한의 절개만 진행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나 시술을 시작했을 때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해 보니 MRI에서 보였던 위치에 조영제가 잘 주입이 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러 가지 약물을 이용해서 씻어내고 또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제 기계적으로도 공간을 박리를 해내고 유착을 박리해내고 나서는 나중에 그 조영제가 원활하게 이제 소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이 끝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 힘이 풀리거나 저리거나 하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대개는 일시적인 증상이어서 몇 시간 이후에 좋아집니다. 그런 증상만 없으시다면 바로 일상생활 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움직이셔도 문제 없습니다. 시술은 환자분의 형태를, 척추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디스크라든지 전방전이증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주변을 근육을 단련하고 풀어주는 이런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들을 잘 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시술이 끝나고 몇 시간 후 걷기 운동을 하는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효순 씨의 얼굴도 무척 편해 보이는데요. 이젠 통증이 사라진 걸까요? 성큼성큼 경실을 걸어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좀 괜찮으세요? 아까 치료받고 별로 안 불편했어요. 훨씬 통증이 네. 줄어드니까 훨씬 나았어요. 아까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때, 왼쪽 돌아 누울 때 좀 차이가 있으셨죠? 예, 아직은 이제 저기 오른쪽으로 돌아놓는 거는 약간 뜨끔뜨끔하고 그런데 왼쪽은 괜찮고, 괜찮으시고. 예, 그리고 걷는 것도 걸어보니까 굉장히 편한데. 네, 알겠습니다. 엄청 일단 땡겼거든요. 다리 한번 이렇게 들어서 힘 괜찮은지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옳지, 좋습니다. 여기도 들어보시고 발목 움직여 보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볼게요. 네, 그걸 밀면서 한번 좀 걸어 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리 보고 걸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시큰시큰거리는 게 있습니까? 시큰거리는 거는 많이 없고 네. 엉치가 좀 뻐근해요. 지금. 엉치가 좀 뻐근한 거 네. 있으시고요. 좀 뻐근한 거 있는데 네. 다리는 그렇게 많이 안 시큰거려요. 전보다 좀 느낌이 무거운 느낌보다는 네, 가벼운 느낌이 네.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그 전방 전이증이 있으시니까 그 뼈 흔들리지 않게 척추 근육 잡아주는 운동 치료, 도수 치료 계속 열심히 하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통증이 엄청 많이 사라졌어요. 아까 누워봤는데 누워서도 편해요. 조금 아직 이제 이쪽이 그 뜨끔뜨끔하고 막 그런 거는 있는데 훨씬 나아요. 이제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너무 아프니까 이거 진짜 사는 게 힘들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곳은 개금시장인데요. 무더위에도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강재영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거운데요. 항상 이렇게 싱글벙글한 그녀. 시술 후 그녀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 2년 전에 아팠고요. 이제 증상은 제가 허리를 굽혔다가 필 때 약간 뻐근함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가 찢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수술보다는 뭐 신경착세술인가 그거를 한번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죠. 묵직하고 뻐근하고 좀 심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허리를 이렇게 못 피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제 이거를 해야지 억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난다 해야 되나? 자다가든 누웠다가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그냥 방바닥 기어가 갔었어요. 막판에 심할 때는. 오늘은 병원 진료가 있는 날. 시술 후에는 병원 진료를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요. 1년 전 디스크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CT나 MRI 검사도 받지 않고 통증이 있을 때만 조금씩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그때가 후회됩니다. 일단 일을 하니까
쉬어라 할까봐. 그러니까 100% 이제 쉬어라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정형외과만 다녔어요. 약물 치료하고 그냥 무통 주사를 해야 되나? 그냥 여기는 예, 그 주사 이제 한번 맞고. 그러니까 약도 먹을 때뿐. 주사는 맞고 나면 한 달은 괜찮아요. 약간 마취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아플 때 그냥 약만 타가지고 먹고 계속 미뤘던 거죠, 제가. 그동안은 좀 어떠셨어요?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네. 그러셨어요. 일하시는데 뭐 불편한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래 구부리고 하는데도 별 그거 없고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신경은 이제 쓰죠. 아무래도 신경은 쓰는데 그래도 바쁘다 보면 막 그냥 하는 일인데 아직까지는 통증이 없어요. 이게 그때 성형술 치료할 때 그때 네. 낱개 사진을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위에 마디에도 있었고 아래 마디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있었고 왼쪽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가릴 거 없이 한 번에 한 가지 치료를 잘 치료가 되신 겁니다. 드시는 약은 한 달 전에 일주일치 타가시고 더 없으셨는데 약은 안 드셨습니까? 네. 아 그래요? 아프면 먹으라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아플 때만 일단 먼저 드셔보시고 네. 그러면 하시는 일 잘 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은 양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셨고요. 양측 다리의 신경 통증을 호소하는 그 해당 신경도 양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MRI를 찍기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MRI를 찍고 나서 보면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공이라는 부분이 각기 다른 마디에서 디스크가 손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마디, 서로 다른 위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주사를 맞거나 수술 범위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환자분은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두 마디 또 좌우 번갈아 가면서 약물을 주입해서 척추 신경 통로를 청소하는 시술을 마쳤고요. 지금은 한 2개월 정도 양쪽 다리 통증은 대부분 좋아지셨고 가끔 허리가 무거운 증상은 좀 있으시지만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왔었잖아요. 일단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이게 된다는 거. 진짜로. 이게 된다는 거. 굳이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게 제일 안 좋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직업상 이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최대한 조심하려고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제가 디스크 수술을 안 하기 위해서 절대 안 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시키는 운동 열심히 진짜 운동하려고 무진장에 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MRI를 통해서 정확한 통증의 부위를 찾아내신다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거의 모든 환자분에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충분한 진찰과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을 방치하다가 통증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척추 질환은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좀 더 행복한 우리의 생활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복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체 부위인 치아. 하지만 노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상실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져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양치질 하면은 이제 피가 납니다. 잘 씹지도 못하고 항상 이제 아프니까. 임플란트는 식립만 제대로 되면 자연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해 임플란트의 수명을 단축하고 심한 경우 제거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와 관리에 대해 최희영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면 아 이제 치료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치과 안 와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임플란트도 일종의 이제 자연치를 대체해서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었을 때에는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꼭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런 전조 증상은 없는지 이미 생겨버린 문제는 없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확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염증의 단계는 보통 저희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 살 쪽에 그렇게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치조골까지 염증이 진행되었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사실 치료하기도 좀 까다롭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조금 주기적으로 오래오래 치료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아주 경미한 염증 같은 경우에는 뭐 가벼운 염증 제거 치료랑 뭐 약물을 넣는 치료 내지는 경구 복용약을 드시는 그런 치료가 일단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런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수술적인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친을 절제하기도 하고 잇몸을 열어서 안의 상태를 보고 치조골의 형태를 조금 예쁜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이런 오염 같은 거에 너무 취약해지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관리하기 수월한 형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치조골 소실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사실 이런 수술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 기둥의 절반 이상이 이제 잇몸뼈 밖으로 이제 노출된 상태, 그러니까 잇몸뼈의 절반 정도가 이미 소실된 상태라면 임플란트를 통째로 제거하는 방법을 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된 무더위로 한산해진 거리를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는 문정환 씨는 오늘 치과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치과.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정환 씨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데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다른 병원에서 진행했던 임플란트에 치주염이 발생해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까지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나머지 안쪽에 하고는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가 시술이 돼가 있었고 앞에 윗니하고 아랫니만 이제 제 이빨이었는데 이제 방치하고 그냥 있다가 잇몸 상태도 안 좋고 그래가 이제 임플란트를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아가 병원에 방문을 한 겁니다. 부은 거는 어때요? 예, 예.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기대 보세요. 이제 엄청 다 빠져가지고 이제 깨끗하거든요. 소독물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임플란트 쪽에 뭐 통증 이런 거를 주소로 내원하신 거는 아니고 앞니 쪽이 이제 안 좋아서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셔서 내원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이제 구내 검사를 해 보니까 이 안 좋은 앞니 바로 옆에 있는 임플란트까지 이제 염증이 같이 진행이 되어서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앞니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발치를 일단 진행을 했고 발치를 진행하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이 임플란트
기둥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 환자분께서도 이제 구강 내 상태를 직접 확인을 하시고 이제 조금 상태의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하셨고 임플란트 제거하는 것까지 이제 동의를 하셔서 수술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 한번 좀 잡을게요. 자, 머리 뒤로 조금 기대 볼게요. 요거 밑에 있는 기둥 뺐거든요. 예. 그때 잇몸 틈새로 왜 기둥 다 보였었잖아요. 예, 예. 이제 빠져가지고 잇몸이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다물어지면서 아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입안에서 이제 보신 데가 여기 잇몸 살하고 여기 보철. 요 사이 부분 이제 보신 거고 일단 요 잇몸 부분은 잘 아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철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으시면은 일단 요거는 요대로 사용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앞니 쪽에 임플란트 수술은 이제 별도로 지금 따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 수술하면서 계속 상태 어떻게 쓰시는지 좀 볼게요. 보고 계속 뭐 여기 음식물 끼인다든지 뭐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한 게 있고 하면 보철을 다시 좀 수정하든지 아니면 앞에 임플란트 활용해가지고 보철 요 부분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좀 진행해 볼게요. 임플란트 기둥을 일단 제거를 할 때에는 잇몸뼈에 일부 박혀 있고 붙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있는 이런 잇몸 부분이나 치조골 이런 부분의 그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에 다른 불필요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접근으로 임플란트만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제거한 부분은 저희가 깨끗하게 아무는지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이 상부 보철은 사실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 기둥이 하나가 없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치과 용어로는 캔틸레버 형태의 보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형태의 보철을 저희가 잘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환자분 사정을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해서 기존 보철을 일단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이기는 하고 앞부분에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 계획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별도로 임플란트 치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사용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겠다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식립하는 임플란트 보철에다가 같이 사용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빨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깨끗하게 바르게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이식이돼가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뭐 음식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야 되니까 치아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개조 바라는 건 없고 뭐 건강한 치아 어쨌든 뭐 임플란트 갖고 뭐 좋은 음식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사는 게 뭐 목적입니다. 기계의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자체 기공실입니다. 기공팀들은 오늘도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임시치아뿐만 아니라 최종 보철까지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보철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진과의 소통이 무척 중요한데요. 요거 조금 현면 보이게 좀 환자들에게 가장 편하고 보기 좋은 보철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만의 기공실이 있다는 거가 일단은 제일 좋은 점이고 환자분들에게 이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공실이 있다는 건데 우선 의료진과도 조금 직접적으로 바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 기공사 선생님들이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환자분들이 원하는 바를 직접 같이 소통을 하고 전달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보철 제작하는데 훨씬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철을 제작할 때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제가 지금 봐드리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이 있었던 환자분들이고 또 임플란트에도 이제 염증이 생겨서 다시 치료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갈 때에 너무 이제 잇몸 공간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이제 잇몸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임플란트 염증에도 조금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 씨는 요즘 마음이 참 편합니다. 아직 모든 치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치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이 있을 뿐 아니라 빠지기도 해 치과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잇몸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그전에도 이제 한 12년 전에 했는데 그 임플란트들이 이제 임플란트들이 빠져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갖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중간에 이빨도 또 하나씩 깨져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죠. 왜냐면 앞으로만 씹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이 육안으로 이게 빠진 게 한두 개씩 보였으니까 그런 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좀 많이 가리려고 애썼고 말할 때나 웃을 때나 뭐 어금니 쪽에 다 이제 이빨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해갖고 제 씹지도 못하고 항상 이제 아프니까 그런 통증이 항상 동반돼서 이제 참다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 지난번 수술한 데 우리 실 먼저 좀 빼고 보철 좀 다시 볼게요. 이제 넘어갑니다. 소독 좀 먼저 하고 실 뺍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요 임플란트 쪽 우리 나서 한 번씩 좀 싹 쪼을 거거든요. 크게 보시고 입안에 혹시 뭐 떨어져도 절대 삼키시면 안 돼요. 크게 한번. 크게요? 예, 좋습니다. 우리 보철 높이 체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실까요? 다물어 보시고. 다물어 보십시오. 보철 상태 좋고 그 잇몸 반응도 굉장히 좋으신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금니가 사실 양쪽 다 없으셔가지고 적응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적응을 빨리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씹히는 걸 교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 위에 요거 심어 놓은 거는 인제 2차 수술을 한 거라서 잇몸 붓기 조금 빠지고 나서 본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래쪽 거는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에다 맞춰가지고 보철을 좀 넣어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보철은 저희가 오실 때마다 계속 체크는 같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뭐 식사하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오래전에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을 하시다가 외국에 이제 나가 계셔야 되는 일정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신 상태로 오래 계셨다가 이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해 보니까 어금니는 이미 많이 썩어서 망가진 부분들도 있었고 기존에 심겨 있는 임플란트는 이미 염증이 다 진행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그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사용할 수 없는 임플란트는 저희가 제거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 많이 상한 이런 치아들은 발치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심겨 있는 임플란트 중에 잇몸뼈 상태가 괜찮고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어금니, 왼쪽 위에 어금니,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리고 오른쪽 아래 이 어금니 차례로 이제 수술을 지금 진행을 해서 왼쪽 위를 제외하고는 지금 보철까지 일단은 진행을 한 상태이고 환자분께서도 일단 지금 불편감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앞으로 이제 왼쪽 위에 보철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임플란트도 자연치가 손상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염증도 진행이 될 때에는 치조골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에 그 해당 위치에 식립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뼈 이식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기는 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왼쪽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푹
푹 파여 있는 형태로 되게 울퉁불퉁하게 좀 보기 안 좋은 형태로 뼈가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에는 이런 울퉁불퉁한 면에 이렇게 위에 밑에 이런 식으로 식립을 하는 것보다는 좀 비교적 평탄한 면에 비슷한 높이로 식립이 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뼈 이식을 동반을 해서 그 위치를 조금 맞춰서 식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뼈 이식을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식립했을 때에 환자분의 치유 반응도 굉장히 좋으신 편이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염증의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회복이 잘 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뭐 치료 받으면서 이제 임플란트 놓고 이제 이거 마지막 보형물까지 다 놓고 보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건 뭐 일단 씻는 기능이나 안 아픈가 그런 게 제일 좋고, 일단 외관상으로도 이제 얘기하거나 웃을 때 별 부담 없이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제가 이때까지 이제 치아 관리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 치아 관리를 좀 잘 하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좀 계획적으로 뭐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좀 하고 치아 쪽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죠. 6개월 전부터 잇몸에서 피가 나 걱정이 많았던 이병철 아버님은 잇몸이 좋지 않아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잇몸이 약하고 문제가 많아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아주 복잡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달라진 게 참 많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양치질 하면은 이제 피가 납니다. 그리고 또 침을 뱉어도 피가 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이제 옛날에 다니던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나는 것이 안 멈췄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에 가가지고 이제 치주 염 치료하는 병원을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2층에 계시는 최 원장님한테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피 안 나고 깨끗한 침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 수술한 자리 오늘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이제 피나는 거 없이 많이 좋아졌네요. 잇몸이 일단 예쁘게 잘 아물어서 이제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요 앞에 화면 같이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부어가지고 피나고 이렇게 좀 덮여 있었던 잇몸이 있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수술로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잇몸이 탄탄하게 지금 딱 잘 붙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 사이에 공간 조금 넓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가 뭐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염증성 잇몸이 제거됐기 때문에 요 빈 공간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우리가 음식물 같은 거 안 끼게, 세균 같은 거 안 끼게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치실 조금 큰 걸로 치실 쓰시고 치간 칫솔 큰 거 그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요 사이 공간이 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청소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태 점검해 보니까 잇몸 잘 아물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정기 검진하면서 제가 계속 확인할 거고, 그 스스로 닦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잇몸 관리는 좀 계속 진행할 거거든요. 오늘 그거 받고 가시면 되시겠고 다음 검진 때 또 뵙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어금니에 오래전에 이제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이미 이제 식립한 상태로 오래 사용을 하셨는데 임플란트 쪽에서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일단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오셨을 때 이 상태를 보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했을 때에 임플란트 주변에서 이렇게 출혈이 좀 관찰이 되었고,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잇몸 살이 두껍게 이렇게 덮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덮여 있는 잇몸 부분을 저희가 치주낭이라고 하는데요. 치주낭이라는 게 결국은 주머니,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세균이랑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항상 저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주낭을 없애고자 하는 게 일단 1번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에 이런 치주낭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뭐 수술적인 접근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 처음에는 우리가 비외과적 치료, 즉 이제 안에 염증을 조금 제거를 하고 약물을 넣고 뭐 먹는 약도 복용을 하시고 뭐 이런 방법으로 먼저 치료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치료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눈에 띄는 뭐 치주낭 감소를 관찰하기는 조금 힘들었고 계속 피가 나는 증상도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수술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잇몸을 열었을 때에 안에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 뼈 상태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이런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골, 즉 잇몸뼈의 소실 형태가 뭐 우리가 삭제를 해서 꼭 다듬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치은 절제술을 통해서 치주낭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치은 절제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치은을 절제를 하는 건데 치은이 이제 우리 보통 흔히 보이는 이 잇몸 분홍 색깔 잇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사실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되는 이런 잇몸 주머니, 이런 치주낭, 이런 주머니들이 상당히 두껍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예쁜 모양으로 절제를 진행을 했고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잇몸이 예쁘게 가라앉으면서 이런 세균이 저류될 수 있는 이런 주머니 공간들이 많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딱 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임플란트가 있는 환자는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한 예방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과에서 잇몸 관리를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치간 칫솔, 치실 등을 사용해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가 잇몸 관리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소독 가글액을 사용해서 이거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신데 소독 가글액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리적인 그 도구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뭐 임플란트 실패율도 낮추고 염증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란 건 없고 내가 뭐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아주 기쁩니다. 내가 이제 여러 군데 가봐도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또 그랬어요. 또 지금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또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바란 대로 이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참 상쾌합니다. 우리 임플란트도 자연치와 유사하게 병이 듭니다. 그래서 염증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할 수가 있어요. 치아를 빼고 뭐 아예 다 빼서 아예 없는 분들도 입안에는 치주 병원균이 살고 있고요. 또 만성 치주염을 앓으셨던 분들은 그거를 빼고 임플란트로 대체를 한다고 해도 입안에 치주 병원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뭐 이런 생존율을 조금 높이고 오랜 기간 건강하게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적인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치료 방법들은 사실 뭐 간단한 염증 치료부터 심하게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것까지 있지만 보통은 이런 발거하는 것 그 전 단계에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끝난 이후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꼭 검진을 받으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끝나면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플란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